오늘은 혼자서도 아주 행복하게 살고 계신 82세 신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씨 할머니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내와 엄마로 살아왔으며 이제는 나이가 들어 할머니로 살게 되면서 그 나이 때 분들이 주로 그렇듯 자신의 삶은 늘 가장 뒷전으로 미뤄두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적 쾌활한 성격의 친구도 많았고 모임도 많이 가졌지만 모임마다 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한 명씩 끼어 있어 나이가 들면서 모임들을 천천히 정리하고 이른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가족들과 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뭐라도 배워보자는 심정으로 그림 그리기와 독서라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를 만나 적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물론 즐겁고 좋았지만 이제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사는 삶도 나름 행복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딸이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그린 거야? 우리 엄마에게 이런 재주가 있었는지 몰랐네. 언제부터 그림을 배운 거야? 그래서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 처음 배울 때는 내가 보기에도 영 별로였는데 어느샌가 실력이 늘더라. 하지만 이런 여유로운 취미 생활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단하지만 열심히 노력해 끼니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자식들도 다 키웠지만 이때쯤 남편이 암에 걸려 병간호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2년간 신씨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6층에 살았던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밑을 내려다 볼 때면 두 팔을 벌린 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나비같이 훨훨 날아서 밑으로 사뿐히 내려앉겠지 하고 말입니다. 다행히 심각성을 느낀 자식들이 큰 병원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딸은 할머니와 함께 1층 집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빈자리와 공허감을 독서를 통해 아주 조금씩 채워가며 다행히도 다시 삶의 의욕을 되찾았습니다. 그 맘때쯤 할머니는 손에서 놓았던 그림 그리기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힘든 시간을 거친 할머니는 요즘 너무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신씨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가벼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신 비결은 아무리 힘들고 귀찮아도 하루도 빼놓지 않은 아침 운동 덕분이었습니다.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몸을 풀고 나면 햇볕이 잘 드는 서재에 들어가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는 새하얀 도화지에 능숙하게 그림을 그리고 물감으로 멋지게 색도 입힙니다. 할머니의 그림들은 주로 정겨운 꽃과 나무들이 등장하는데 색까지 입히고 나면 꽃과 나무들이 살아서 숨쉬는 것만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어느덧 그림 경력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딸은 할머니의 집중력이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또한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꼴로 동네 중고책방에 들립니다. 읽고 싶은 책을 면밀히 살펴보시는 할머니를 보고 있노라면 마치 우리네 어린 날 보물찾기라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다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발견하고 그대로 멈춰서 책 속으로 빠져듭니다. 독서에 몰두할 때면 심심할 틈도 외로울 틈도 없는가 봅니다. 할머니는 꽤 오랫동안 가져온 모임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이제는 그림 그리기와 독서로 삶의 즐거움을 채워나가고 계십니다. 친구를 만나는 일이 1년에 몇 번 안 되지만 그럼에도 할머니는 지금의 삶이 평생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하지만 노년기에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노년기에 친구 하나 없으면 너무 외로워서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신씨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친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친구가 없다고 해도 충분히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가끔은 친구가 많은 것이 나의 중요한 시간이나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친구를 만나면 즐겁기도 하지만 그 중에는 꼭 자식 자랑이나 배우자 자랑, 돈 자랑 등을 하며 모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까지 생기고
오해를 쌓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나이가 50쯤 되어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뒤에서는 나를 비방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질투하는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역시 인생은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상처를 잘 받지 않지만 가까이 지냈던 친구나 믿었던 사람에게서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배신감을 느끼거나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생채기를 남기기도 하죠. 또한 젊을 때 친했던 친구들도 중장년이 되면서부터 왠지 나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거나 만나는 시간이 즐겁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나 삶의 방향과 가치관 등에서 차이가 나면서부터 서서히 멀어지거나 결국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져 외롭다거나 힘들다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나이 들수록 친했던 친구가 점점 멀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물이 흐르는 이치처럼 친구가 사라져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 인생의 이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나이 들수록 왜 친구가 없어지는지,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들은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두시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수록 친했던 친구가 점점 불편해지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간관계와 관련한 삶의 지혜를 얻으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했던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이유 첫 번째는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생각과는 맞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왜 젊은 시절보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걸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간과 경험이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마다의 가치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건 적게 배운 사람이건 상관없이 자기만의 가치관이 더욱 뚜렷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2 이상 모인 자리에서는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각종 모임과 술자리에서 이런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생긴다면 뜻하지 않게 소모적인 말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다툼이 생기는 친구는 멀리하게 되고 되도록이면 피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런 가치관의 차이로 거리를 두는 친구들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결국 나와 뜻이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를 만나는 횟수 자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 못 고친다는 말도 있듯이 이미 오랜 세월에 걸쳐 생겨난 가치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면 언쟁을 피하기 위해 상대의 말을 참고 참아가며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납니다. 처음 몇 번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아주겠지만 이런 식의 만남이 반복되면 내 속만 답답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만남을 지속하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감까지 몰려오는 순간이 찾아와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에 그다지 아쉽지 않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더 나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가 서로를 맞춰가며 친구라는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나이 들수록 하나보다 둘이 나을 수 있겠죠. 그러니 나이 들어가면서 나에게 이득이 없다면 당장 손절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연은 오고 가는 것에 너무 목매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오고 가는 인연에 너무 집착하지도 너무 터부시해서도 안 되죠. 모든 일은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으며 나와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맞지 않는다면 너무 잦은 만남과 대화를 줄여보시는 것이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했던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이유 두 번째는 모든 관계는 적정한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거리두기 시기를 겪으면서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있어도 충분히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나에게 정말 필요했구나 하고 깨달으신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명과도 같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은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힘든 일일 겁니다. 그렇기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무엇보다 행복한 일이지만 그런 친구가 없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이 고요하게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느끼기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만났던 친구나 각종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친구가 처음에는 말도 잘 통하고 비슷한 취미도 가졌으며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간도 쓸개도 다 빼주고 났더니 시간이 흐른 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면 배신감에 화가 나기도 하지요. 따라서 모든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키는 것이 오래가는 사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란 말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평생 가는 친구라고 생각해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기고 심지어 아예 연을 끊어버리는 일도 생깁니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적당한 선을 넘게 되면 원만한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된다고 느낀다면 오히려 지금의 시대에는 혼자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찾고 혼자서도 행복한 장소나 활동들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혼자 여행을 즐기는 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에 나의 깊은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 행복감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며 지내면 행복한지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도 읽으시고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영어 회화를 배우시거나 그림 그리기나 다양한 배움을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가끔은 혼자 멍 때리기나 자신의 체력에 적절한 운동도 매일 하시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케어하는 일들을 해보시면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넘쳐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며 만족함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일에서 소소한 행복감을 더 자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나이 들수록 친했던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이유 세 번째는 시간과 돈입니다. 인생 전반에서 제일 바쁜 시기인 30, 40대에는 하루하루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빠듯하게 흘러갑니다. 직장 생활에 퇴근 후 아이들을 돌보고 개인 일정까지 소화하다 보면 좀처럼 짬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바쁜 시기에는 생각과는 다르게 친구들을 자주 만날 시간이 없는 경우가 흔하죠. 정말 유별나다 할 정도로 친구를 만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일이 바빠 친구 관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중년 이후가 되면 친구와 다시 자주 만날 기회가 많아지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가치관이나 생활 환경 등의 차이로 대화 주제가 서로 다르다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되면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내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굳이 내 귀한 시간을 내어 나와 잘 맞지도 않는 친구에게 쓰는 게 맞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상대방을 위해 나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배려라는 명목 하에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고 맞춰주려 노력할수록 나도 모르는 새 급격한 피로감이 몰려오고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배려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에 소모적인 만남으로 버려질 나의 시간들을 내 가족이나 혹은 나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돈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를 만나 가볍게 차 한 잔 마시는 경우라면 몰라도 너무 많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 경우 그 모임에 들어가는 돈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잦은 술자리는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술 모임이라는 특성상 취하게 되면 친구와의 의견 충돌도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돈과 시간까지 들여가며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 만나는 모임 때문에 오히려 노후 건강과 인간관계까지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을 떠올리면 내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삶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생각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시작이 있듯 끝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과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나고 돌아서도 별로 남는 것도 없고 별로 즐겁지도 않은 관계라면 그 관계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이 들어 친구와 멀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고 친구와 멀어지는 일이 나에게 문제가 있는 탓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은 계속해서 변화해가듯 인간관계 또한 그렇습니다. 그 어떤 누구든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친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친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보내는 시간에 더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 왜 주변에 친구가 없을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이 들어 친구들과 멀어진다 해도 그 자리는 어차피 가족이 채워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보물인 듯 하지만 나이 들수록 가족이 보물이 됩니다. 아무리 진정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가족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구가 가족만큼 여러분을 생각해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실 친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운데 친구가 꼭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굳이 친구가 필요하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생각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친구가 필요할 수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로 의견을 나누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몇 명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에 초점을 맞추시며 살아가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을 많이 길러내시고 더 많이 웃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모든 구독자분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에 한 줄기 따뜻한 희망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니어 톡톡과 함께 해주셔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